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본격적인 장마를 앞두고 있지만 재건축 추진 지역의 아파트들은 뾰족한 대책이 없습니다.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한 외관에 내부는 시멘트가 물에 젖어 떨어지는 등 재난에 그대로 노출돼 있습니다. 부산시의회에서 지역종합유선방송 발전 지원 조례가 통과됐습니다. 부산시가 건전한 발전을 위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케이블 방송이 지방자치 실현과 지역사회 통합에 큰 역할을 할 전망입니다. 과거 불량문화에서 최근에는 자신의 개성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문신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몸에 새기고 난 뒤에는 그 흔적을 완전히 지울 수 없어 신중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부산시가 주한미군의 독립기념일 휴가에 맞춰 7월 2일부터 4일까지 해수욕장 방역 특별단속에 나섭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부산 뉴스입니다. 이번 주말 비 소식이 있습니다. 이른 장마가 시작되는 건데 이런 비 소식이 반갑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 바로 재건축 지역의 주민들인데요. 해운대구의 한 재건축 아파트 주민들은 당장이라도 무너질 듯하다며 건물 붕괴의 위험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현장 점검 360도에서 어떤 상황인지 둘러봤습니다. 차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비만 오면 막 무조건 돌이 내리치고 깨진 게 젖어놓으니까 떨어지거든. 물이 여기 꽉 차 있는 게라. 그럼 우리 집에서 잠을 못 자. 42년 된 해운대구 재송동의 한 아파트입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3개의 방 모두 천장이 곰팡이로 뒤덮여 있습니다. 벗겨진 벽지, 그 사이로 드러난 시멘트가 물에 젖으면서 바닥에 떨어지기도 합니다. 방 한가운데는 천장에서 떨어지는 빗물을 받기 위한 물통이 놓여져 있습니다. 고여있는 물이 계속 떨어지면서 방은 사람이 아닌 물통 차지가 됐습니다. 비에 젖어 전기 누전이라도 될까 콘센트는 아예 꽂아둘 수조차 없습니다. 방은 있으나마나 허리를 다쳐 거동조차 불편한 할머니는 늘 거실에서 잠을 청합니다. 설상가상으로 이른 장마 소식에 올 여름은 무사히 넘길 수 있을까 걱정이 태산입니다. 비만 오면 막 겁이 나는 게라. 어떤 지게는 보면 마치 도둑놈이 들어와가지고 그거 하는 것처럼 그래. 그런 내다 보면 물이 여기 꽉 차 있는 게라. 여기서 떨어져가지고. 집집마다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견디다 못한 주민들은 집을 떠나고 있습니다. 주민이 떠난 빈집은 방마다 물이 고였고 천장은 내려앉았습니다. 천장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야 할 자재들이 노출됐습니다. 전기선들이 겉으로 노출되어 있어 합선으로 인한 화재도 우려되는데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그 피해를 떠안아야 합니다. 아파트 밖으로 나오면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이미 7년 전에 안전진단 D등급을 받은 아파트인데 이 눈으로 보기에도 건물 붕괴의 위험성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벽면에 균열이 가다 못해서 아래로 내려앉았고 곳곳에 시멘트는 떨어져 나갔습니다. 건물은 도로 쪽으로 기울었고 건물 외벽의 균열도 확인됩니다. 곳곳에는 쓰레기들이 방치돼 아파트 주변은 우범화되고 있습니다. 와가지고 새니까나 무너질까 싶어서 그게 제일 걱정이고 비가 오면은 잠을 솔직히 말해서 못 잡니다. 불안해서 밤 되면 무서워서 못 나오고 집이 비다 보니까나 너무 무서워요 진짜로. 이 일대는 재건축 추진 구역이지만 행정 절차를 이유로 사업 속도를 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한 아파트에 주민들이 살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여기는 매우 지금 건물이 열악하고 또 이래 보시다시피 균열도 많이 가고 또 삼동 같은 경우에는 붕괴의 조짐도 또 있고 해서 행식적인 게 아니고 정말로 장마철 대비해서 7980에 한번 안전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현재 700세대 중 빈집은 380여 세대. 여전히 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320세대 주민들은 올해 장마와 태풍의 피해를 고스란히 마주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이번 제294회 부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지역 종합유선방송 지원 조례안이 논의돼 관심을 모았습니다. 상임위에서 논의된 안건이 30일 본회의에 상정돼 심의가 이뤄졌습니다. 김한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광역시 지역종합유선방송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국 최초로 지역 케이블 방송의 콘텐츠 제작 등을 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제대욱 부산시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가 30일 부산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케이블 방송의 콘텐츠 제작에 있어 부산시가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지역민과 함께 성장해온 지역 채널은 뉴스와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을 알리는 소통 창구 역할을 해왔습니다. 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전문가와 주민들을 연결해 현장 상황을 생생하게 전달하며 시민들의 안전을 챙겨왔습니다. 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신설된 동네 가게 함께 가게 코너는 지역사회의 함께라는 의미를 되새기게 했습니다. 케이블 방송은 이 밖에도 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이 출연해 지역 발전을 위해 함께 고민하는 공론회장도 마련해왔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은 지역 맞춤형 콘텐츠를 만들어 온 케이블 방송이 지역에 더욱 밀착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는 평가입니다. 그동안 지역종합유선방송이 지역방송으로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지원받지 못하는 바가 있었는데 지역방송 발전을 위한 토대가 제대로 마련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조례상 지원 대상은 지역에서 종합유선방송을 하고 있는 방송사입니다. 방송 관련 인력 양성과 교육, 연구 분야에도 협력 관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지역의 정보 소외계층의 지원에도 부산시와 지역 유선방송이 함께할 수 있게 됐습니다. 특히 지역을 소재로 한 다양한 콘텐츠가 제작될 길이 마련됐는데 이는 전국을 넘어 세계의 부산을 알리는 계기가 될 전망입니다. 주민들의 어떤 민원이라든지 애로사항에 대해서 깊이 있게 그리고 또 관심 있게 또 꾸준하게 발굴해 주시고 지역에서 좀 이렇게 알릴 수 있는 만한 것을 타 지역뿐만 아니고 외국에도 소개함으로써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공표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휘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앞으로 양산과 울산까지 도시철도 1호선으로 갈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부산과 양산, 울산을 잇는 광역철도를 포함한 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광역철도는 노포역에서 출발해 양산, 웅산과 덕계를 지나 울산역까지 가는 복선 전철을 뚫는 것으로 총 길이는 50km입니다. 이외에도 김해 진영에서 울산 무거동까지 복선 전철과 부산 신항 연결 지선인 부산 신항선, 부전 마산선도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포함됐습니다. 부산과 울산을 잇는 광역철도가 국가철도망 계획에 포함됨에 따라 기장에서는 환영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동만 의원은 SNS를 통해 정관선 중 노포에서 월평 구간이 이번 철도망 계획에 포함돼 정관선 예비 타당성 조사에도 긍정적인 요인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장군도 환영의 입장을 밝히며 도시철도 사업의 조기 건설을 위해 행정력을 모으겠다고 말했습니다. 부산에서도 델타 알파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가 일주일 만에 2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인도에서 유래된 델타형 변이 감염자는 15명, 영국 알파형 변이 감염자는 6명입니다. 델타형 변이 확진자는 모두 해외 입국자였지만 알파형 변이의 경우 집단 감염 관련 3명과 개별 사례 3명 등으로 지역사회 감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델타형 변이 바이러스는 감염 전파 속도가 기존 코로나보다 1.6배 빠르고 영국 등 세계 여러 국가에서 확산 중입니다. 중구의회가 의원 9개 연수비를 전액 반납했습니다. 중구의회는 지난 21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된 제277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9개 연수비 2,275만 원을 반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납된 예산은 코로나19 재난 대응에 활용됩니다. 최학철 중구의회 의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도와야 한다는데 모든 의원이 뜻을 모았다고 말했습니다. 요즘 문신을 한 사람들을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개성을 표현한 수단이기도 한데요.
문신을 접하고 새기기도 쉬워진 만큼 꼭 염두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한번 몸에 새기고 난 뒤에는 후회를 하더라도 그 흔적을 완전히 지울 수 없다는 사실인데요. 안수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20대 초반 문신을 새긴 A씨. 당시 SNS에서 유행하던 문신에 이끌려 시술을 결정했습니다. 만족은 한 달. 팔 안쪽에 새겨진 작은 크기의 문신이지만 결국 7년 만에 제거를 결심했습니다. 고개만 돌리면 타투 다 할 수 있는 그런 유행하던 시기 때 그냥 충동적으로 했는데 저는 이제 한지 한 달 만에 후회했어요. 그만큼 신중하지 않았고 의미가 있으면은 의미라도 이렇게 놔두고 이제 갈 건데 의미가 없다 보니 디자인도 계속 저는 눈에 보이는데 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눈에 보고 하니까 이게 스트레스가. 최근 문신 시술소가 많아지고 시술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해지면서 성인은 물론 청소년들까지 누구든 원하면 어렵지 않게 문신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신은 새기는 것보다 지우는 것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피부 깊숙이 색소가 침투해 있어 한두 차례 시술로는 제거가 불가능. 상태에 따라 수십여 차례 시술을 해야 하는데 시간과 비용이 만만치 않게 소요됩니다. 특히 최근 늘고 있는 여러 가지 색상을 사용하는 문신은 제거가 훨씬 까다롭습니다. 제거 과정에서 화상이나 흉터, 색소 침착 등 부작용 위험도 커 전문 장비를 갖춘 검증된 의료기관에서 시술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과정을 거치더라도 흔적을 완벽하게 지우는 건 불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몸 안에 들어갔던 그 덩어리가 깨지더라도 흔적이 남아서 완전히 없어지지 않는 거고요. 완전히 없어졌다 하더라도 걔가 들어갔다가 없어질 때까지 있었던 그 흔적이 남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환자들한테 완전히 없앤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눈에 덜 띄게 해드릴게요라고 말씀드려야 되는 거죠. 내 몸에 영원히 남는 상처가 될 수도 있는 문신. 시술을 결정하기 전 심사숙고하고 또 신중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정동만 기장군 국회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동암항 방파제 사업 등 현안 해결을 위한 특별교부세 11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태풍 등으로 해마다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 동암항 인근 해상에 9억 원을 들여 방파제를 65m가량 연장하는 사업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또한 좌광천 병산저수지 아래에는 산책로가 조성돼 정관 주민들의 휴식 공간이 될 전망입니다. 부산 지역 관광업계와 시민이 함께하는 국제관광도시 세미콘서트가 지난 29일 KTMG 상상마당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콘서트는 관광업계와 시민들에게 2년차를 맞은 국제관광도시 사업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홍보 마케팅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세미콘서트는 딱딱한 보고회와 강연 형식에서 벗어나 국제관광도시 홍보 영상의 BGM에 참여한 세이수미 밴드의 라이브 공연과 함께 국제관광도시 브랜딩 전략 강연 등이 진행됐습니다. 부산시가 주한미군의 독립기념일 휴가에 맞춰 7월 2일부터 4일까지 해수욕장 방역 특별다속에 나섭니다. 부산시와 경찰, 미 헌병대와 외교부 등 470여 명이 동원돼 해운대와 광안리 해수욕장 일원에서 단속을 실시합니다. 단속 대상은 마스크 상시 착용과 5인 이상 집합 금지, 야간 취식 금지 등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비롯해 폭죽 행위나 전동 바이크 주행 등 기초 질서 위반 행위 등입니다. 이번 단속은 지난 5월 주한미군 휴가자들이 해운대 해수욕장 주변에서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데 따라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방역수칙을 위반한 유흥시설 5곳이 적발됐습니다. 부산시는 최근 수산업계 연쇄 감염이 이어짐에 따라 인근 지역의 유흥시설을 특별 점검했는데 종사자의 코로나19 진단검사를 하지 않거나 출입자 전자명부를 작성하지 않는 업체들이 적발됐습니다. 부산시는 이들 업소에 대해 2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리고 과태료 15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늘 지영민과 함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